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일 서산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사흘 만에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만 서산과 태안, 당진 등 9곳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축산 농가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이 전염 매개가 되는 모기를 없애는 방역 작업과 함께 백신 접종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면역이 만들어지기까진 수주가량 걸려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서산시 부성면의 한우 농가입니다. 방역 인력들이 차량과 사람들의 농가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인근 또 다른 농가도 럼피스킨병으로 초토화됐습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이 농가도 한우 7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 중인데요.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소 사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와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 소에게서만 전염되는 병으로 사람에게 옮진 않습니다. 소 피부나 점막에 2에서 5cm의 물혹이 생기는데 폐사율은 10% 이하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불임 등으로 이어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산에서 국내 최초로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충남에서 서산 6곳, 당진 2곳, 태안 1곳 등 농가 9곳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와 음성 등 전국으로 따지면 14곳이나 됩니다. 충청남도는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1,825개 농가에 있는 8만 마리의 소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현재 절반가량 접종을 마친 가운데 면역이 형성되기까진 확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신이 다 완료되고 한 3주 정도 지나기 전까지는 산발적으로는 계속 나올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육안으로 소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덩어리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지난달 숨진 대전 초등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전 교사노조와 대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망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학교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에 대해선 징계위원회가 열린 후 현재 재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노조는 순직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으로 최근 유사 사례들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순직 판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TJB가 단독 보도한 대전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남학생에 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7살 여학생이 구속됐습니다. 대원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또 다른 남학생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새벽 여고생 A양을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 6시간 감금한 채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가해 일당으로 지목된 한 학생의 SNS에는 피해자가 과장을 섞어 말하고 다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피해 여고생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금 추적을 피하고 세탁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 이른바 대포 통장 만들기가 까다로워지면서 가상계좌가 새로운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가상계좌 6만 4천여 개를 범죄 조직에 판 일당이 붙잡혔는데 이 계좌를 통해 무려 1조 6천억 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고급 스포츠카 트렁크 내부를 수색합니다. 가방을 열자 핸드폰과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보세요. 잠시 나와보세요. 일회용 가상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1,200여 개의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상계좌 생성 권한을 얻기 위해 유령 쇼핑몰을 차린 뒤 결제 대행사, 즉 PG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는 권한, 이것을 PG사에 결제 대행 서비스를 하는 그 회사에서 쉽게 이제 획득을 했고요. 가상계좌를 생성하고 하는데 거의 제한이 없었어요. 가상계좌가 대포통장과 달리 문제의 가상계좌가 정지돼도 모계좌는 정지되지 않아 또 다른 가상계좌를 무한히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만 4천 개의 가상계좌를 팔았는데 이 계좌를 통해 오간 돈이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자금 세탁 대가로 거래 금액의 1%인 160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조직폭력배들을 포함한 2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이 중 주요 가담자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자금 추적 세탁 용도로 사용돼온 대포 통장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상계좌가 새로운 범행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스포츠카와 현금 등 범죄 수익금 13억 원을 몰수 보전하는 한편 가상계좌 생성 시 감독 강화와 등록된 모계자 일부를 제재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4-2 생활권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학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중단돼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행복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인 S건설은 지난 16일 LH에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세종시 공동캠퍼스 18공구 조성공사 불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다음 날부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공사는 강의시설 5개 동과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통합주차장 등 9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S건설은 지난해 7월 LH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경남 사천에 건립되는 우주항공청 입지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항우연과 천문연 노조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제대로 된 우주정책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출연연 연구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며 과기부로부터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를 놓고는 알맹이 빠진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여권 실세 도지사를 상대로 한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인 6.4 이전에 대해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며 야권은 김 지사를 압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6.4 졸업생 단체의 반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었지만 추후 다시 추진하겠다며 공격을 피해갔습니다. 최근에 6.4에서는 이 충남 이전 대신에 6.4 종합발전계획을 세웠고 그러면은 지사님의 공약이었고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이 6.4의 충남 이전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뭐 반대가 극심하니까 그 단기간 내에 그런 그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반드시 6.4 이전은 이루어져야 된다. 6.4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야당과 김 지사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념 논쟁으로 영웅을 2번 죽이는 신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6.4나 아니면 국방부의 그런 그 부분은 조금 일부 뭐 제가 이해는 하나 다만 협의의 그런 그 해석이다. 그래서 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은 적절치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사들이 집권했던 민선 5, 6, 7기 동안 공공기관 증가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필요한 기관이면 물론 당연히 설립을 해야겠죠. 근데 과거에 이 공공기관 인사를 보면은 과연 설립의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 캠프의 보훈인지. 소 럼피스킨병과 석탄화력 폐쇄,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단 면적 확장 논란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지사가 여권 실세로 꼽히는 만큼 당초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됐지만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의원들의 도정에 대한 격려와 김 지사의 의원 시절 회고 등이 오가면서 국감이 반나절 만에 끝나 알맹이가 없었다는 지적이 줄을 이뤘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충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활개를 치는 MZ세대 조폭 등 젊은 층의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논산에서 중학생이 40대 중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언급하며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대처하라고 당부했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최근 충남에서 MZ세대 전국구 조폭 80여 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유재성 청장은 이에 대해 온라인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젊은 층의 범죄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천안시는 축구 역사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 황희찬, 지소연 등 축구인을 대상으로 응원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응원 릴레이는 대한축구협회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최근 국가대표 A매치 경기가 펼쳐진 경기장 내 전광판과 A보드에 축구 역사박물관 건립을 응원하는 문구가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축구 역사박물관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 2023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축제가 열린 3일 동안 3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는 등 성황리에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을 살려 과학과 산업,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말 축제 성과 분석 결과 보고회를 열고 올해 축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방향 비룡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구조물들이 도로에 떨어지며 1시간 넘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